2단원 레벨 2 봅시다. 자, 1번. A5는 제5항은 33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SN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모양을 계산해 줘가 되는 건데요.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수원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하고 와야 당연히 수열의 극한이 좀 편안하겠죠. 자, 보면 SN이 주어졌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AN을 찾고 싶어요.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는 K를 몰라요. K를 모르기 때문에 K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할 건데요. A5가 33분의 1이다라는 개념을 쓸 거야. 우리가 공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SN 빼기 SN-1은 쌤 어떻게 외우랬니? 일반항이다 외우라고 했죠. 무조건 AN이다 라고 하지 말고요. 근데 여기서는 AN의 합이 SN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AN이 되겠죠. 중요한 건 N은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것. 됐나?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부분이야. 자, S1이란 SN이라는 것은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합입니까? 쭉쭉쭉 AN 빼기 1을 넘어 AN까지 합이고요. SN 빼기 1이라는 것은 A1부터 쭉쭉쭉 AN 빼기 1까지 합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 뺀다라고 하면은 요거 다 날라가서 AN만 남는 경우, 이게 원리가 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A5라는 걸 이용해서 K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S5에서 S4를 빼면 A5가 나옵니다 라는 걸 통해 K를 후딱후딱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5를 넣겠다. n의 식에다가 5를 넣겠다라고 하면 11분의 5k 플러스 3이고요. 여기에서 n에 4를 넣겠다라고 하면 9분의 4k 플러스 3이 되겠죠. 그게 33분의 1이더라. 그러면 양변에 그냥 99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99를 곱하면 여기 얘랑 9가 남아서 얘랑 9가 곱해지겠죠. 그럼 45k 플러스 27. 그 다음에 99 곱하면 11이 남겠죠. 11이 여기 곱해져서 마이너스 44k 마이너스 33이 되겠다. 부호 조심하자. 그 다음 여기도 99를 곱했어요. 그럼 3이 되겠네요. 그럼 개꿀딱. K는 9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K를 찾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라보면 AN을 안 찾을 수는 없겠네. AN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SN 빼기 SN-를 써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SN이 2N 플러스 1분의 9N 플러스 3이고 SN-1은 2N 빼기 1분의 9N 빼기 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AN입니다. 단 N은 2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통분 2N 플러스 1분 2N 플러스 1 빼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빼기 1 분의 얘랑 곱해지겠죠. 그러면 18N 제곱 마이너스 3N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다가 요거랑 곱해지면 18n 제곱 마이너스 3n이 되나요? 맞죠? 9n 마이너스 10 맞네요. 맞겠죠? 6n 맞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요거 없어져서 분자는 그냥 3만 딱 남겠네. 됐지? 그래서 단 n은 2 이상이다. 됐어요? 나는 지금 이거부터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센스를 가집시다. n이 2부터 나올 수 있지. 그럼 A1 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n은 어디로 가는데요? n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n은 어차피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A1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an 자리에 그냥 이걸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할까요? 4n 제곱 빼기 1 분의 3n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센스가 또 있어야 된다. 우리는 급수가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AK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SN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 분명 급수 초반 개념할 때 언급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쓰시면 되겠죠? 됐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은 무한대고 차수 비교 다 끝났고 개수만 비교하면 4분의 3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18 그래서 4분의 21 약분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넘어갑시다. 2번은요 두 수열이 있대요. 맞나? 그러면 급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급수는 극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배 막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르니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 안 찝찝하려면 어떤 방법? 치환하는 방법. 됐지? 나는 그러면 급수 C에는 5로 수렴한다. 급수 D에는 7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CN과 DN의 정보는 알아. 그럼 AN과 BN의 정보를 모르니까 이제부터 나는 AN을 쓰지 AM과 BN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 치환한 거에선 AN은 CN 플러스 2의 N승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3bn은 2an 빼기 dn으로 고쳐지는 건데요. an 자리에 요걸 넣어서 계산해주면 3bn은 2cn 플러스 2n분의 6이 되겠죠. 맞나요? 거기에 마이너스 dn까지. 그럼 따라서 bn 대신에는 3분의 2cn 플러스 2의 n승분의 2 빼기 3분의 1 dn으로 대체하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끝났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cn 플러스 이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1dn 플러스 얘도 등비 수열 모양인 거 눈치챘지? 그럼 좀 더 이쁘게 쓸라면 2의 n승분의 2 이거는 2 곱하기 2의 n승분의 1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 n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급수를 분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나요? 왜? CN과 DN과 이놈도 급수는 수렴하는 모양이거든. 등비급수.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CN의 급수값은 5다. 그 다음 3분의 1에다가 이거 Dn은 7이다. 그 다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 n의 개수 1인 거 확인했고 그럼 공비가 2분의 1인 거 확인했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것까지 확인한다. 그러면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얘가 아니다. 얘가 시키는 게 첫째 항이라고 했어. 자, n에 1 넣는 게 첫째 항이다라고 했으니까 1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모 분제 2를 곱해주면 2다라는 게 되겠죠. 끝났다. 그럼 3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2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1 더하기는 3 2번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비급수 활용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한 문제는 필이 나오죠. 자, 주어진 길이는 3, 각각의 비하는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2다라는 거, 여기도 2, 여긴 1, 여긴 1이다라는 거.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루트 2다라는 b를 써도 되고 피타고라 써도 되고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A1, P1, Q1 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이 첫째 항 원의 둘레를 찾으려고 해요. 즉 첫째 항 L1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지름을 찾는 방법은 좀 중요하죠. 보조선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R, 여기도 R이 되겠죠. 그럼 전체 길이 2에서 요 길이가 2 빼기 R이다. 그럼 또 접선의 성질에 의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으니 2 빼기 R로 표현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 빼기 r로 표현되고 요도 2 빼기 r로 표현되겠죠. 아, 그럼 이거 두 개 길이 합은 뭐랑 같다? 요놈 2루트 2랑 같다. 그래서 4 빼기 2r은 2루트 2고 2r은 4 빼기 2루트 2. 따라서 r은 2 빼기 루트 2가 되겠네요. 어허. 그러면 L1 첫째 항은 1의 둘레니까 2파이 r이죠. 그래서 4 이렇게 할까? 4 빼기 2루트 2 파이다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감히 말하겠습니다. 이런 등비 수열 이런 문제는 이런 도형이 나오는 문제는 급수 문제는 등비 급수가 100%다. 99%다 할게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얘가 어떠한 규칙으로 도형의 넓이 혹은 길이가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고 그 규칙은 등비수열일 것이니까 우린 등비급수를 생각해 봤을 때 값을 구하려면 공비와 첫째 항만 알면 돼. 그래서 첫째 항을 이쁘게 찾아놨고요. 이제는 공비를 찾아야 되잖아. 여기선 길이니까 지금 처음 원의 넓이는 이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 원은 이거잖아요. 그럼 어떤 값이 곱해져서 여기로 넘어올 건데를 찾는 거겠죠. 그게 공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째 항을 찾아야 되나?가 아니라 길이 b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닮음이 100% 나올 거고 그러면 닮은 b를 찾아 길이 b 혹은 아니면 넓이 b를 이용해 공비를 찾아내는 거다. 맞죠? 자, 봅시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그럼 이제는 또 이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찾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길이들 좀 어떤 변의 길이를 찾아놔야 어떤 상황이 어떤 닮은 비가 되는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조선을 저는 요렇게 쭉 그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죄다 대칭,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기 때문에 요 원도 이걸 지름으로 하는 거가 되겠죠. 즉 이렇게 대각선 그었을 때 원의 중심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이름 뭐고? 정사각형의 길이를 찾기 위해 난 이 원의 반지름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이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하고 주어진 길이들을 좀 더 설정해 봅시다. 지금 이게 x다라고 설정됐으면 이거는 직각 이등변의 이제 빗변이라서 루트 2x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가 x였으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맞나? 그다음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 돼요. 그럼 여기가 2의 길이를 가지니까 여기는 루트 2의 길이를 가집니다. 아하, 그렇다면 요 길이도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 대각선은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x다가 되는 거고 그게 실제로 길이는 요 길이가 3, 여기가 3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기 때문에 3 루트 2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난 x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x로 묶어내고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통해 루트 2 빼기 1을 분모 문제 곱한다. 그럼 2 빼기 1분의 여기다 루트 2 빼기 1을 곱했으니까 4 빼기 2 루트 2겠다. 아하, 이 x는 4 빼기 2 루트 2겠다라고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뭐 찾는 게 목적이라고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을 찾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닮은 비 나올 것 같으니까. 맞나? 근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게요. 봐봐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닮은 비 찾아야 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지. 아까 반지름이 뭐였냐? 2 빼기 2 루트 2니까 요 원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길이를 찾아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센스가 있었다면 어차피 이 큰 정사각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요 한 변의 길이만 찾으면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닮음비 자체가 이 원의 닮음이랑 똑같지 않을까? 어차피 정사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으니까요. 그쵸? 뭐 이런 센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보면 지금 미리 요 길이가 나왔어요. 이 정사각형을 봤을 때 이 길이가 나왔어요. 이 대각선이 나왔어. 이 대각선이 뭔데? 이 원의 지름이잖아. 난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찾아놨거든. 그럼 이 길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정사각형 한 변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정사각형에서 맨 처음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3루트 2였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반지름이 대각선이 먼저 나왔지. 대각선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대각선의 길이는 뭐다? 8 빼기 4루트 2거든. 그러면 이 길이 비가 나왔다는 거죠. 맞죠? 똑같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또 정사각형 대각선에 가지고 그 길이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닮은 비는 요거 때 요게 되는 거죠. 큰 것 때 작은 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의 닮은 비도 요거 때 요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둘레를 구하는, 즉 길이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에서 요렇게 넘어갈 때는 어떤 비율이 곱해졌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2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닮음이 2대 1이다라고 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2대 1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도형에서 길이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지. 맞나요? 즉 비율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닮은 비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3루트 2분의 8 빼기 4루트 2의 비율을 곱해서 갔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런 형식으로 반복된다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공비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루트 1을 유리합시다. 분모 문제 루트 2만 곱합시다. 그럼 6분의 8 루트 2 빼기 8이 될 것이고 3분의 4 루트 2 빼기 4가 공비가 될 것이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등비급수 문제에서 공비도 찾았고 첫째 항도 찾았다. 그럼 바로 뭐 해버려? 네,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버리죠. 계산하는 거 조금 빡세네요. 자, 이거는 분모 문제 3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3 빼기 4 루트 2 플러스 4 분의 12 빼기 6 루트 2 파이가 될 것이고 얘가 7이 되고요. 그냥 얘 묶어냅시다. 6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위해 분모 분자에 7 플러스 4 루트 1을 곱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49 빼기 32 분의 6파이 이렇게 먼저 써놓고 이것도 계산하면 14 플러스 8 루트 2 빼기 7 루트 2 빼기 8이다. 네, 그럼 얘는 14 빼기 8은 6이요. 그 다음에 8 빼기 7은 1이요. 그래서 루트 2 이런 식으로 답이 정리가 되겠네. 분모는 17 되고요. 답이 있어라. 답이 있겠죠.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